서울대병원 VIP 병실의 공기는 밤새워 식은 차처럼 텁텁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회색 아침빛이 침대 위의 남자를 얕게 비췄다. 한무철은 천천히 눈을 떴다. 어제까지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희미했지만 방금 전 뇌 속 어딘가에서 눌려있던 스위치가 딸깍 소리를 내며 켜졌다. 흩어진 기억의 파편들이 서로를 찾듯 붙기 시작했다. 잔상이 사라지고 선명한 얼굴들이 떠올랐다. 김대식, 최규태, 장태풍, 장미. 이제 다 기억났어. 마른 입술을 비집고 나온 말은 낮았지만 병실 전체를 울리는 쇳소리처럼 단단했다. 곁에서 졸고 있던 이미자가 놀라 벌떡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정말이야? 전부 돌아온 거예요? 무철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왜 나를 속였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한 줄씩 읽듯 전부 떠올랐어. 그리고 그는 숨을 고르고 말을 맺었다. 이번에는 내가 끝을 본다. 미자의 손끝이 조금 떨렸다. 혼자 하지 말고 나도 같이 하니. 이번만큼은 나 혼자. 그는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가 저버린 시간만큼 내가 직접 걸어가야 해. 그는 휴대폰을 들어 모조리 기억해낸 번호를 눌렀다. 태아야, 아빠다. 아빠, 깨어나셨어요? 괜찮으세요? 괜찮다. 규태 아저씨가 예전에 준 1등 부동산 사무실 열쇠 있지?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져와라. 갑자기요? 무슨 일이에요? 설명은 나중에. 지금이 시간이다. 전화를 끊자 미자가 다시 물었다. 당신 어디까지 할 생각이에요? 끝까지. 짧은 대답에 미자는 더 묻지 못했다. 30분 뒤 태아가 숨을 몰아쉬며 병실 문을 열었다. 반짝이는 열쇠 꾸러미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아빠, 여기요. 잘했다. 무철은 짧게 말하곤 또 다른 번호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대운빌딩 CCTV 시스템 점검 가능한가요? 수화기 너머로 낮고 느린 목소리가 들렸다. 점검이요? 혹시 고장이 아닙니다. 안전 차원에서 내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시스템을 잠시 끄고 점검했으면 합니다. 잠시 침묵 끝에 상대가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전화를 끊자 그의 눈매가 더 매서워졌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얇았다. 코트를 여미고 1등 부동산 사무실 앞에 선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정확히 7시 CCTV는 멈춰 있었다. 키가 자물쇠 속에서 부드럽게 돌아가며 작은 딸깍 소리를 냈다. 문을 닫자 먼지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얇게 퍼졌다. 첫 번째 서랍이 밀려 나왔다. 두툼한 파일 2개, 얇은 수첩 1권, 봉투 하나가 가지런했다. 파일 표지엔 굵은 펜으로 대운빌딩 이중 계약이라 적혀 있었다. 그는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겼다. 계약서들엔 도장이 또렷했으며 메모에는 날짜와 금액, 무철 불능 상태 확인 같은 글씨가 빼곡했다.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에는 오늘로 마무리, 무철 처리 완료라는 문장이 빨간 줄로 그어져 있었다. 사진 한 장에는 대식과 규태, 그리고 장 대표라 불리는 남자가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다. 그는 차갑게 속삭였다. 웃음은 오늘까지다.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다. 모든 페이지를 찍고 그는 원본까지 챙겨 코트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듯 들어올 때보다 더 조용히 빠져나왔다. 계단참을 넘을 때 그의 발끝이 아주 잠깐 떨렸다. 떨림은 분노인지 긴장인지 혹은 오래 미뤄온 결심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괜찮다. 아직 내 발로 걷는다. 오후 치킨집의 기름 냄새와 튀기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장부를 넘기던 김대식이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다. 무철아, 몸은 좀 어때? 퇴원했다며. 이따 오라고 연락이라도 하지. 그는 장난스레 손을 흔들었지만 다가오는 무철의 표정이 그를 멈추게 했다. 대식아, 얘기 좀 하자. 왜 그래? 뭔 일인데 복권 얘기다. 한마디가 공기에서 쨍하고 갈라졌다. 대식의 손끝이 순간 굳었다. 뭐라고? 대운빌딩 준공일 번호 100억. 그거 내가 산 복권이 맞지? 그는 한 발 다가섰다. 대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뒤로 물러섰다. 무철아, 그건 오해야.
그때 너는 죽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갔다. 맞지? 그의 손이 대식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석진이 사업 자금에 50억, 집 계약금 10억, 해수기 생활비에 5억, 그럼 남은 35억은 은행. 맞아? 대식은 숨을 몰아쉬었다. 맞다, 아직 있다. 그대로 있다. 근데 내가 내일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놔. 그의 목소리는 식은 철처럼 딱딱했다. 도둑질의 변명은 듣지 않는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최규태가 뛰어들어왔다. 묻혀라. 진정해. 사람들 보는데 이게 무슨, 너도 할 말 있지. 규태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내 건물 3억에 사서 27억 챙긴 거 나는 모를 줄 알았냐. 규태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그걸 어떻게. 무철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내밀었다. 이중계약서 사진, 술자리 사진, 메모와 대화 내용이 빠르게 넘겨졌다. 주방 쪽 직원도, 술 한잔하러 온 손님도 조용히 입을 막았다. 수군거림이 퍼졌다. 어머, 저 사람들 40년 친구라면서. 와, 사람 일 모르는 거야. 무철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부터 우린 남이다. 내 눈앞에서 꺼져라. 문이 쾅 닫히며 흔들렸다. 남겨진 기름 냄새 위로 끈적한 침묵이 낮게 깔렸다. 대식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기름이 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그의 귓속을 때렸다. 그 소리가 갑자기 빗방울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그날 밤 규태는 소파에 몸을 던졌다. 금옥이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이제 어떡해요? 그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내일 오전 10시 변호사 동서, 27억 변상 논의, 불참 시 즉시 고소. 문자를 읽은 금옥의 얼굴이 굳었다. 가야겠네, 가야지. 도망칠 데가 없다. 그는 천장을 보며 한숨 쉬었다. 벽의 금이 밤의 그림자와 겹쳐 거미줄처럼 보였다. 거미줄의 중심에 걸린 건 자신의 이름 같았다. 대식의 집은 조용했다. 소파 앞에 앉은 그는 멍하니 손을 모았다. 석진이 다가와 입을 열었다. 아빠, 제가 받은 50억 돌려드릴게요. 사업 접고라도 돌려드릴게요. 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도울게요. 우리 같이 갚아요. 아진도 말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대식의 눈끝이 젖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그는 아이들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카페 민들레에는 커피향이 진하게 떠 있었다. 황금옥이 잔을 내리는 사이 해숙이 들어와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았다. 금옥아, 나 집 나왔어. 이혼할 거야. 금옥의 눈이 커졌다. 언니, 정말이야? 잠시 뒤 문이 다시 열리고 미자가 들어왔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고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해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복권이 무철 씨 거였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 대식이가 끝까지 숨겼더라. 미자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나도 나중에 알았어. 그땐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고. 둘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엇갈린 세월이 알갱이처럼 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금옥은 아무 말 없이 물잔을 하나 더 가져다 놓았다. 늦은 밤, 팜투마켓 사무실. 형광등이 서늘하게 울리고 책상 위 노트북 화면이 푸르게 반짝였다. 문이 열리며 박예원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야근한다길래 가져왔어요. 석진은 놀란 표정으로 잔을 받았다. 고마워요. 근데 오늘은 정리만 하고 가려 했는데. 예원은 의자를 끌어와 근처에 앉았다. 요즘 많이 힘들죠. 가족 일도 투자도.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한서우가 들어왔다. 석진아, 늦어서 미안. 그녀는 두 사람의 가까운 거리를 보고 굳었다. 이게 뭐야? 석진이 당황해 일어섰다. 서우야, 오해야. 그냥 커피를. 예원이 미소를 그리며 말했다. 오해할 만하죠.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다른 거예요. 현실을 보라는 거죠. 서우가 눈을 가늘게 떴다. 현실.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투자, 네트워크, 책임. 석진 씨는 지금 선택해야 해요. 잠시 후 석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낮고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렀다. 박예원 아버지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그랜드 호텔 로비 카페로 나와주시죠. BI 사업에 대해 그리고 투자권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통화가 끊긴 뒤 예원이 말했다. 보셨죠? 결국 현실이에요. 서우는 이를 악물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네. 예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계획이라고 부르든 선택이라고 부르든 석진은 두 사람 사이의 공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다만 짧게 말했다. 난 쉽게 팔리지 않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가슴 어딘가에서 균열이 나는 소리가 들렸다. 무철의 집 서재에는 서류와 낡은 주소록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페이지를 넘기다 장태풍의 이름과 하청공사비 미지급 갈등이라는 메모를 발견했다. 기억에 파편이 선명하게 맞물렸다. 그래, 내 놈이었지. 미자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당신 또 무슨 생각해요? 장미, 그녀가 장태풍의 부인이었어. 처음부터 접근했지. 10년 넘게 칼을 갈았을 거야. 미자의 입이 떨렸다. 그럼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하지. 그래서 더 먼저 간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오후 3시 카페 민들레. 혼자 오세요. 장미, 그는 화면을 잠시 응시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잘 됐군. 미자가 그의 팔을 잡았다. 조심해요. 부탁이야. 무철은 짧게 대답했다. 걱정 마. 이번엔 내가 덫을 놓는다. 다음날 오후 카페 민들레는 유난히 조용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간판이 약하게 흔들렸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장미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얇았고 눈빛은 얼음 같았다. 오셨어요, 무철 씨. 그는 그녀와 마주 앉으며 곧장 말했다. 오래 기다렸나? 기다림은 복수의 일부죠. 그녀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당신이 우리를 무너뜨린 날부터 나는 날마다 당신의 이름을 삼켰어요. 그는 짧게 웃었다. 스스로 무너진 거다.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약속을 어기고 사람을 이용한 결과지. 변명할 필요 없어요. 장미가 잔을 내려놓았다. 내 목표는 간단해요. 당신이 가진 걸 송두리째 빼앗는 것. 그래서 친구를 꼬드겼지. 술잔을 부딪히며 무철처리 완료라고 적은 그 밤 내가 배우에서 박수쳤겠지. 장미의 눈썹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사진까지 챙겼군요. 계약서 원본도. 그는 담담히 말했다. 내가 생각한 판은 오늘부로 뒤집힌다.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장미가 몸을 약간 기울이며 낮게 속삭였다. 당신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CCTV는 꺼졌지만 사람의 입은 꺼지지 않죠. 어젯밤 누가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 누가 무엇을 들여보냈는지 나는 다 알아요.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협박 하나. 사실 통지죠.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인정. 당신이 틀렸다는 인정. 그건 못한다. 그럼 게임은 길어져요. 그때 카운터 너머에서 금옥이 눈치를 보며 다가왔다. 두 분, 커피 리필해 드릴까요? 장미가 부드럽게 웃었다. 그럴게요. 뜨겁게. 금옥이 떠나자 그는 말했다. 오늘부로 규태와 대식은 나와 남이다. 남은 돈은 돌려받는다. 그리고 내 남편의 이름으로 남겨진 빚도 정리할 거다. 그럼 마음대로 해요. 난 내가 온 길을 계속할 뿐이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묻지. 넌 왜 지금이야? 칼은 오래 갈아야 잘 드는 법이니까. 그녀가 대답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카페를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다. 그의 주머니 안쪽에는 계약서와 사진이 묵직했다. 전화가 울렸다. 변호사의 번호였다. 네, 준비됐습니다. 내일 오전엔 규태, 그 다음은 대식입니다. 일정대로 진행하죠. 그는 통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묽은 빛이 흘렀다. 밤이 되자 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녹음기, 보관함, 봉인 스티커, 도장, 그리고 오래된 영수증들이 책상 위에 줄 맞춰 섰다. 그는 각각의 날짜를 확인하고 메모를 덧붙였다. 첫 고소 횡령 및 배임, 두 번째 부당이득 반환, 세 번째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의혹. 종이를 정리하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끝까지 간다. 창문 밖 골목을 미끄러지듯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성이다 사라졌다. 그는 등줄기를 고추 세웠다. 불쾌한 예감이 목덜미를 훑었다. 다음 날 규태는 대출 서류를 들고 은행 창구에 섰다.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신용등급이 최근 하락했습니다. 추가 담보 없이는 어려우신데요. 규태는 입술을 깨물었다.
집을 담보로 걸겠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굵게 솟았다. 점심 무렵 대식은 가족과 함께 무철을 만나러 갔다. 회의실 문 앞에서 그는 깊게 허리를 숙였다. 미안하다. 변명하지 않겠다. 여기 35억 바로 이체하겠다. 그리고 남은 건 분할 상환으로 매달 갚겠다. 아이들 앞에서 약속한다. 무철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서류대로만 해라. 감정은 나중 문제다. 대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을 나서며 미진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잘했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아진이 씩 웃었다. 우리 집 다시 세울 수 있어. 대식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다시. 오후 그랜드 호텔 회의실에서 박예원의 아버지를 만난 석진은 차갑게 미소 짓는 사내를 마주했다. 젊은이, 수치는 숫자에 있다. 내가 사랑으로 설득하려는 그 순간에도 투자자는 표를 본다. 그는 계약서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건 제안이자 시험이다. 예원과의 파트너십을 승인하면 50억은 바로 간다. 다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내 사업 구조의 지분 일부와 향후 의사결정권 일부. 그리고 개인적 약속 하나. 개인적 약속? 예원의 곁을 비우지 말 것. 석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다. 그런 조건은 못 받습니다.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그만이다. 오늘을 경계선으로 기억해라. 복도에서 예원이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거절했어. 예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래요? 그럼 우리도 선을 그어야겠네요. 그녀는 힐을 돌려 떠났다. 석진은 벽에 손을 짚고 길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등에 알 수 없는 한기가 내려앉았다. 이튿날 새벽, 익명의 봉투가 신문사 데스크 위에 올려졌다. 대웅 빌딩, 그날의 진실. 안에는 편집된 사진 몇 장과 모호한 캡처, 선동적인 설명이 들어있었다. 오전 첫 기사 알림이 뜨자 댓글은 이상하게 한 방향으로 흘렀다. 한무철, 욕심의 화신, 친구 팔아 부자 된 남자. 무철은 화면을 잠깐 보더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변호사가 말했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대응합시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사실로 이긴다. 정우,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어제 말씀하신 임시 출입키 요청건 모임력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간대 출입 기록은 한 건뿐. 바로 한무철 씨입니다. CCTV는 꺼져 있었고요. 그는 메모 끝에 동그라미를 쳤다. 빈틈은 사라졌다. 해질 무렵 그는 미자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조금만 더 가면 끝이 나. 미자가 물었다. 그 끝에 우린 뭐가 될까? 웃을 수 있으면 좋지. 빚도 원한도 부끄러움도 없이. 그녀가 조용히 웃었다. 그럼 그날까지 같이 걸어요. 그날 밤 낡은 공사장 담벼락 앞에서 누군가 담배를 비벼 껐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났다 멈췄다. 이름 없는 그림자 둘이 마주보고 서 있었다. 계획 변경 없다. 한 목소리가 낮게 말했다. 다른 하나가 대답했다. 다음은 언제? 곧. 그리고 발자국은 두 갈래로 흩어졌다. 바람이 지나가며 풀잎이 작게 긁혔다. 무철은 창가에서 멀어지는 그림자의 기척을 느끼지 못한 채 서류를 더 꽉 묶었다. 다음날 오전 로펌 회의실. 규태가 들어오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다 결국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무철은 무표정하게 답했다. 사과는 종이에 쓰고 돈은 기한 안에 준비해라. 조건은 변호사가 말해줄 거다. 규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겠다. 악수를 청하려다 손을 거두었다. 그 손은 공중에서 잠시 떠 있다가 주머니로 숨어들었다. 이어진 11시 다른 회의실. 대식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엔 밤새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무철아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다. 여기 35억 오늘 바로 돌린다. 나머지는 분할 상환 계획서로. 무철은 그를 똑바로 보았다. 오늘은 돈 얘기만 한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신뢰다. 대식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알겠다.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다. 회의실을 나서는 길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장미. 그래, 축하해요. 친구 둘과의 싸움은 일단 이기셨네. 근데 전쟁은 아직이에요. 내가 뭘 더 할 수 있지? 그랜드 호텔.
오늘 오후 5시 오세요. 당신이 모르는 진실 하나 보여줄게요. 혼자서? 당연히.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좋다. 해질 무렵 호텔 로비는 은은한 조명으로 번들거렸다. 장미가 먼저 와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위에서 얘기하죠. 스위트룸 문이 열리자 안쪽 테이블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장미가 소개했다. 남편의 예전 동료, 그리고 지금은 진실을 좋아하는 증인.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오래 끌어온 부채를 내려놓으려고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쌓아 올린 이야기들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장미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자는 담담히 말했다. 진짜 빚은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당신 남편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그걸 이제는 인정해야겠어요. 무철이 낮게 물었다. 그래서 결론이 뭐지? 남자는 봉투를 내밀었다. 하청대금 일부가 중간에서 새어나갔습니다. 서명은 장태풍의 것이지만 계좌는 다른 이름으로. 난 그걸 받고 침묵했죠. 장미가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수를 선택했죠. 방 안의 공기가 단단히 저려왔다. 무철은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제 모두 법정에서 말하면 된다. 장미가 이를 악물었다. 끝난 줄 알아요? 난 멈추지 않아. 멈출 건 내가 아니라 내가 믿어온 거짓말이다. 그는 문을 열고 나왔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다소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미자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끝이 보일 거야. 미자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같이 버틸 거예요. 그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의 이름으로, 나의 방식으로, 마지막까지. 그날 밤 강변 산책로를 걷던 서우와 석진은 느린 걸음으로 서로의 온기를 나눴다. 거절했다며. 서우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지켜야 할 선이 있어. 근데 현실도 무겁더라.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같이 들자. 무거우면 둘이 나누면 돼. 바람이 물결을 흔들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지나갔다. 도시의 밤은 여전히 살짝 비스듬했다. 새벽녘, 무철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익명 장태풍을 찾고 있죠? 살아있어요. 생각보다 가까이. 그는 이를 악물었다. 도망치지 마라. 이번엔 내가 찾는다. 어둠 저편에서 누군가 창문을 올리고 사례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또 다른 하루가 결말을 향해 조금씩 걸음을 옮겼다. 다음날 오전, 관리사무소 앞에서 정기점검 기술자를 다시 만났다. 그는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어제 시스템 끄는 동안 누가 로비를 2번이나 맴돌더군요. 신원 확인은 못했습니다. 무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요. 기록은 내 쪽에 충분히 있어요. 그는 기술자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길 모퉁이를 돌았다. 커피 트럭이 막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종이컵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전화가 한 통 더 왔다. 발신자 없음 오늘 밤 옥상. 혼자 오라. 그는 미간을 좁혔다. 옥상이라 누굴 보여주겠다는 거지. 하늘은 낮게 깔렸고 비구름은 느리게 몸을 옮겼다. 해질녘 그는 건물 옥상 난간에 섰다. 바람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스쳤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다가왔다. 찾고 있던 얼굴입니까? 한무철 씨. 낮게 울리는 목소리. 남자는 모자를 벗지 않았다. 이름은 묻지 마시죠. 내겐 아이가 있고 아직 갚지 못한 죄가 있거든요. 다만 장태풍은 생각보다 멀리 못 갔습니다. 어디에 있지? 당신 가장 가까운 곳. 당신이 매일 스쳐 지나가는 계단 아래. 남자는 웃지 않았지만 웃음의 냄새가 났다. 그는 뒤돌아 사라졌다. 남은 건 흔들리는 바람과 네온 간판의 떨림뿐이었다. 무철은 계단으로 향하는 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려섰다. 가까운 곳이라 그렇다면 내일 아침 첫 차부터 시작하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